주제를 공개합니다. 문건은 상당수 위조됐다. 동맹을 흔드는 세력 두 가지 이야기인데 최근 용산 대통령실을 감청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진상조사에 나섰는데 도청 내지 감청은 없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내용은 상당수 위조된 내용이다라고 한미가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옮겨서 뚫린 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 허위 네거티브 의혹을 제기는 한미 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 국익 침해 행위다라고 야당,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지금 대통령실이 말하는 동맹을 흔드는 세력이 대체 누구입니까? 처음 이 내용을 보도한 외신입니까? 이를 받아쓴 국내 언론입니까? 아니면 국가적 위기를 막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야당 국회의원들입니까? 이전으로 인해서 보안 기능이 훨씬 강화가 됐는데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꾸 뭐 용산 이전 연관을 지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도 지금 공개돼서 둥둥 떠돌아다니는 문건들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위조된 거다, 내지는 조작된 거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들어보시죠. It does appear that at least in some cases, the information posted online had been altered from what we think would be the original source. That our commitment to the Republic of Korea is ironclad, ensuring our commitment to the security of the partnerships that we have with these countries. 미 국방부가 해당 법무부의 사실관계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미 측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대통령실에 도청 내지 감청은 없었다. 그리고 공개된 정보가 상당히 부정확한 정보다라고 한미가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 공식 설명 모두를 못 믿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날리면 시즌2다라고 비꼬았습니다. 발언들을 보니 어떤 게 생각나냐면 바이든 날리면 시즌2를 보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하는 이 수순들을 쭉 보면 그때랑 똑같구나. 약점 잡히는 자꾸 그 의심이 드는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 남는 거는 그러면 그 문제 제기한 사람들, 의혹 보도한 사람들 또 고발할 것인가? 자, 여야 사이의 논쟁은 계속돼 보입니다. 먼저 박정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 세계는 늘 언제나 전쟁이에요. 전쟁 중이에요. 경쟁하면서. 지금은 더더욱이나 우크라이나전이라는 물리적인 무력 전쟁도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가 옛날 2차 세계대전, 6.25, 그다음에 최근에는 우리 남북 간의 정보기관들이 유럽에서 부딪히고 하는 베를린 이런 영화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정보고 그 정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심리전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러시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며 미국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며 유럽 각 국가들은 어떻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 상황에서 공조를 흐트리는 세력은 분명히 있는 거고 이걸 막으려는 세력들은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어디까지가 진짜인가 어디까지가 가짜인지는 우리 다 아무튼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제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미국 국무성에서도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일단 믿어줘야지. 믿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상황을 그 다음에 발표되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이라는 무력 전쟁이 종료가 된 상황에서 무언가 밝혀지는 그런 내용을 그때 가서 밝혀야지. 지금 갖고 이거 가지고 막 국내 정치 상황에 이용하느라고 흔들고 이거를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게 저는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대통령실의 김태호 차장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도 전 충분치 않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좀 더 설명이 필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은 지켜보고 그때를 좀 기다려주는 게 맞지. 자, 미국과 한국 간에 도감청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아니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지. 이걸 가지고 용산 이전 때문에 그랬다 아니면 구력 외교다 막 이렇게 몰아가는 건 본질과 상관없는 나머지를 또 흔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면 국가를 생각한다면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켜봐 주는 게
옳은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예, 박홍근 원내대표는 아까 굉장히 발끈했습니다.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게 누구냐. 우리 야당은 걱정돼서 하는 거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도 우리나라 언론의 보도에서도 없는 부분을 민주당이 제기한 게 있습니다. 멀쩡한 청와대를 앞두고 용산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도청이 뚫린 거다라는 이전설은 민주당이 주로 제기를 한 건데 그 부분은 좀 사실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에 국방위에서 이렇게 졸속 이전을 할 때는 분명히 도감청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정원 출신의 김병기 의원은 내가 국가정보원에 있었으면 나는 저런 데다가 도청기를 심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당의 쓰리스타 출신의 의원이신 신원식 의원께서도 이거 도감청에 이게 노출될 수 있으니까 분명히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무리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청와대를 대통령실로 이전을 할 때 분명히 국방위에서도 이런 도감청 의혹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심히 다뤄달라라고 이미 한 차례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에 이렇게 도청, 감청 의혹이 일어나다 보니까 저희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 한미 관계를 우리가 왜 해뜨리게 했습니까? 한미 관계는 당연히 굳건한 겁니다. 근데 그 동맹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도청을 했다, 감청을 했다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문제는 문건 중에 일부가 조작됐다고 이야기를 했지 우리 도청 안 했다. 그리고 도청을 왜 우리가 한국을 하겠느냐라고 강하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숨기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말인데 박정희 대통령도 미국이 도청 감청했을 때에는 강력하게 반발했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정부는 지금 미국을 향해서 아니 도청 감청 있었느냐 아니면 아니라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러지 않겠다라고 재발 방지 약속까지 해줘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지점이 야당에서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야당에서는 분명 도청 내지 감청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어느 정도의 어떤 확증 같은 게 좀 있어 보여요. 대통령실에서 도감청은 없었고 공개된 내용대로 실제 대화도 없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 정익진 변호사님은요? 야당의 주장은요, 미국의 정보기관과 미군의 능력을 몰라서 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김병기 의원 국정원 출신이신데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미국이 청와대였으면은 도청을 못했는데 용산이 있기 때문에 했겠습니까? 제 생각에 미국은 평양도 지금 도청하고 있을 거예요. 서울이 쉽습니까? 평양이 쉽습니까? 만약에 북한이 그 청와대였기 때문에 못했고 용산이 있기 때문에 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조금 납득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능력으로는 청와대나 용산이나 큰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도청이 없었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대신에 여기에 대해서 언제나 이제 대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높으신 분들 그 용산이나 이런 데서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말씀하시고 그런 게 필요하지 청와대를 그 용산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